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향차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고유명사, 그 다음 이두, 구결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마무리를 하고 나서 향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자 표기의 대상이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고유명사, 인명, 지명, 관직명을 고유명사 표기에 의해서, 고유명사 표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음차, 훈차가 떠오르죠. 그 음차, 훈차에 의해서 관직명이나 지명이나 인명을 표기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결을 다뤘는데요. 속독 구결은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구결이라는 것은 읽는 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쉽게 읽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고요. 이두나 향찰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과 관련이 되죠. 처음에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해서 빌려서서 음차, 훈차에 의해서 표기한 건 고유명사, 인명, 지명, 관직명입니다. 근데 이두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문장을 확대가 되죠. 그래서 결국 문학적인 성과를 이루는 향찰까지 이제 확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두는 부분이지만, 부분의 표기지만, 향찰은 전체 표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적었던 한 차자 표기에 대한 자료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차자 표기에 대해 서술하시오.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이 지문은 그대로 여러분들 끌고 와서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고,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바꾸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차자 표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료에서 찾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차자 표기법을 서술해라. 이를 고려해서. 사실 이 문제는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해보죠. 근데 제가 이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죠. 이 자료는. 자, 조언을 하자면 국어 선생의 기본 자질 중에 하나는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도 해당이 됩니다. 자, 뭐죠? 최소한 어느 정도, 뭐 저같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자, 한자를 그렇게 공부하기를, 한문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대한민국 성인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한자 1800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쓰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혹은 이차라 하고 혹은 이처라고도 하니, 방음이, 우리 이 방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어디에서 다루었죠, 여러분? 자, 고유명사 표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그쵸? 고유명사 표기에서 다룬 것.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뭐죠? 신라의 말소리, 음이니까 신라의 말소리,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이철하고 혹은 이철하고도 하니 신라의 말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방음, 자, 그 뜻은 염, 자, 싫어할 염자죠. 싫어하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촉, 돈, 한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독 등은 모두 글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곧 조사이다. 이제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자,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뒷 글자는 뜻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촉이라 하고 또는 자, 염도 등으로 쓴 것이다. 자, 이 한자를 이제 풀이해 놓은 거죠. 이건 지금 제가 한자를 그대로 읽었는데 당시 뭐 촉,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이었어요. 톡. 저는 한자를 그대로 읽었을 뿐 읽었고요. 자, 어쨌든 앞으로 풀고 뒷글자는 뜻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 거칠부는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훈차입니다. 그쵸? 훈차입니까? 그쵸? 훈차인가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리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칠은 그대로 음을이요. 뭐죠? 음을 빌려서 자,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훈차가 아니라 음차에 해당이 됩니다. 혹은 이 황의 의미가 뭡니까? 거칠다는 의미죠. 거칠 황자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되죠? 훈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칠은 음차에 해당이 되고, 황은 훈차에 해당이 되고요. 혁것에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의 예는 우리가 고유명사에서 다루었습니다.
혁것의 왕, 혹작, 불군의 왕이라고 합니다. 얘도 가와 똑같이 바라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다 같은 경우 다와 라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이것만 끌고 들어와 볼까요? 오직, 어라, 이게 무슨 자죠? 오직 유자입니다.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라, 그러니까 이 한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에 오직이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해당이 되죠. 가와 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얘는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뒷 글자는 뜻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치자는요. 자, 이두나 구결이나 향찰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자, 이게 뭐죠? 꺾는다는 말인데요. 꺾어. 이게 꺾을 절자죠. 그러면 얘가, 자, 얘와 얘들 바라보면 얘는 뭡니까?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해당이 되죠. 뒷 글자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시는 애사시모사야라. 시는 다자실 어지여. 자, 그러면 시는 다자실 어지여 그러면 사랑할 애죠. 자, 그럼 똑같죠. 얘는 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음과 관련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와 나는 방금 전에 밑줄 그었던 부분과는 상관이 없고 다와 라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자 보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름첨기라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자 2009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서술형으로 바꾼 그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라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네요. 방금 전에 밑줄 그었던 부분과 연결되네요. 앞쪽에는 훈독자를 석독자를 두어 자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고 자 우리가 밑줄 그었던 부분이잖아, 그죠? 뒤에 그 단어의 말음이나 말음절을 차음자로서 음을 빌린 자로서 첨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 질, 그럼 뭐죠?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이건 A에 해당이 되고 이건 B에 해당이 되겠죠. 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앞 글자 자체가 뭐죠? 이 즈문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 은자는 우리 많이 봤죠? 숨을 은, 숨길 은. 그러면 자 얘는 B에 해당이 되고 얘는 A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바라봤던 2009에 출제됐던 그 자료와 관련되는 내용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음첨기와 관련된 내용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향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향찰 같은 경우 자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표기 방식부터. 훈독, 훈차 같은 경우는 뭐죠? 명사나 용언에 어간 것 같은 어휘 형태에서. 어라, 명사나 용언에 어간 같은 어휘 형태에서는 맞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를 가지고 실질 형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나 용언에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이것들은 훈독을 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음독 같은 경우는 어미, 조사, 접사. 대표적으로 뭡니까? 어미, 조사, 접사는 문법 형태소입니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즉 한마디로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형태소 어미, 조사, 접사. 얘네들은 음차, 음독을 음차로 자 음차로 해서 음독과 관련이 되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오은 나오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앞에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그 다음 뒤에는 음을. 너 여자죠. 여는이라고 하지 않죠. 너는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앞은 무엇에 훈독, 뒤에 있는 은은 그대로 음을 끌고 들어와서 읽는 너는 자니 되겠고요. 님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시면 의자죠. 어조사 의자입니다. 저 의자는 어조사 의자인데 얘는 남을, 다른 사람을, 저기를 의미하고 그래서 저이로 되고요. 얘는 밤이죠. 밤야자니까 밤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뭐 향찰 같은 경우 딱딱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같거나 비슷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양조동 선생님이 자 영문학자죠. 근데 일본 학자가 우리 향찰을 처음 연구한 것을 알고 자 뭐 충격을 받으셨거나 뭐 그래서 향가를 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온 벽에 향가를 붙여놓고 읽는 방법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훈차 음차 이걸 읽어내시는 거죠. 아 저 부분은 훈차를 썼고 이 부분은 음차를 썼구나 라는 걸 이제 제대로 읽어내시고요. 그런데 그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했죠. 어떤 부분에선 여러분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의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얘는 애로도 읽힌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글자가 아니라 뭐죠? 두 글자 또는 세 글자가 자 하나의 어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쵸? 위견 같은 경우 자 위견 자 뭐 다 쓰고 들어갈 필요가 없겠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건 위견 같은 경우 뭐죠? 하고라는 어미를 나타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나갈 출자입니다. 출고 얘는 나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훈독 얘 뒤에는 그대로 음을 끌고 들어왔죠. 음독 이것도 마찬가지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이 네는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건데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얘들이 니 그 다음에 그대로 읽죠. 고 그래서 가난 있고 이렇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자가 하나로 읽혀지기도 한다는 거 뭐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향찰 자료를 한번 바라보시면 제망매갑니다. 생사논한 차이 유와 미 차해이 견. 자, 견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죠? 뭐뭐 이고로 읽혀진다는 거죠. 아까 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뭐 하고로 읽혀지고. 자, 어찌 됐든 간에 생사논한 생사의 길은 그러면 여기에서 음만 읽혀진 건 딱 하나입니다. 은입니다. 나머지는 훈차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생사 같은 경우 길로자 아니 생사 그 다음에 길로자 길이라는 의미죠. 길로자는 얘는 훈독이라는 건 확실하게 읽겠는데요. 생사는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훈독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읽고 있잖아요. 생사 길은.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섞어버리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자거든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자, 어조사 의자, 여기에, 있다, 있음에, 자, 머뭇거리고, 나는, 다, 말, 도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뭐 체크를 했던 부분들이 다 훈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밑줄 그은 부분들은 훈차, 그 외에는 음차로 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망매가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의미부 단어나 어절의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 이걸 의미부라고 하는데요.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곧 원뜻이 유지된 차자로 표기가 된다. 형태부는 단어나 어절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원뜻이 무시되는 자 차자로 표기가 된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생사논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죠. 생사논한 얘는 그대로 숨을 은자니까 음차가 되고 얘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자입니다. 얘는 훈독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훈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바라보니까 생사 같은 경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읽혀집니까? 음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 군데군데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려운 책을 가지고 뭐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분석 못해요. 분석 못하고 막히니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자료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란 말입니다. 향찰 같은 경우는 누가 100% 이거다 자 라고 어떤 향가 하나를 가지고 100% 이거다 자 그게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해독하고 누가 해독했다 누가 이 작품을 해독했다 누가 이 작품을 해독했다 해독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건 인정하겠다라는 것들 그것들만 여러분 국어학개론이나 이런 책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학자들마다 해독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으로 이건 다 인정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국어학책에. 자 예로 그래서 생사는 음독, 어휘적 의미를 지니만 음독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나,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훈독이죠. 음독이죠. 가다는 말이죠. 나, 다. 자, 간다는 자 말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도가 도로 읽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훈독, 음독, 훈독, 음독, 훈독, 음독 읽어내시겠고요. 여러분들 출제가 됐던 자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 딱 출제됐던 얘만 그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야입이 유행 여가라. 전자 어떤 나라 말을 그 적힌 소리대로 그 나라 글자로 맞추었음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자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 말로 맞추어서 쓴 걸 전자라고요. 자 전사 그걸 옮겨 베꼈다. 그랬더니 밤야자죠. 밤 들입자입니다. 들입자 들다 들어가다 뭐 이런 들입자 그 다음 이는 그대로 음독이 되죠. 얘는 한자는 입자잖아요. 근데 의미는 들자 그쵸. 그 다음에 놀 유자 즐길 유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얘 행여가가 다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낼까요? 글쎄요 여러분 중세문법 안다 중세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 불규칙 활용해서 녀다 니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 자료를 공부한 사람들은 녀다 니다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논일고 가다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얘가 뭐죠? 행할 행자 이런 의미죠. 행할 행자.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대로 읽혀지는 이건 가 틀렸자 그 다음에 자 오를 가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음이 그대로 읽혀지는 건 그대로 읽혀지는 것. 자 야, 이, 위, 자 유, 행, 여, 가. 자 이러면 여러분들 벌써 답 떨어지죠? 자 서동요 우리 앞에서 다뤘는데요. 선악공주 그 다음에 이 님이죠. 님은 이게 남타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남 숨길 밀자 그러니까 몰래. 자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아니죠. 그 다음 얘는 시집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둘치자입니다. 그래서 두고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소동방을 밤 아까 나왔죠. 의자 밤에 몰 안 그 다음에 거 얘가 가다 얘는 앉다 얘는 자 몰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와 형태부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높아심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자 뭐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 아까 훈독이 돼야 되는데 음차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훈독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가의 기억에 한정하여 표기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을 추론한다. 어휘적 의미를 가진 부분 자 뭐죠? 훈차
또는 훈독이라 해도 되고요. 독자, 읽을 독자를 써서 훈독, 또는 석독이라고 풀석자를 써서 풀석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법적 의미를 문법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음차 표기가 원칙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난이도를 걸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난 예들을 가지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중세국어 표기법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표기법을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표기법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자, 표기법 원리는 음소적 표기 원리와 두 번째 음절적 표기 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적 표기 원리를 단순하게 표음적 표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개념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소적 표기라는 것은 중세국어의 각 음소를 충실하게 표기한다는 것,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 형태 음소론적 교체가 표기법에 반영되었다. 아하, 형태 음소론적 표기와 관련되구나. 자, 이것 두 번째 알아두실 것. 자, 명사가 돛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돛과 겹받침이 있는 시옷 기역과 그 다음에 겹받침 중에서 기역이 사라진 이 시옷이 교체돼서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음소적 표기의 개념, 중세국어의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한다는 것을 지키고 있네요. 그쵸? 환경에 따라서 자, 표기의 형태가 달라지나 그것을 충실하게 표기하는 음소적 표기 개념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도끼 같은 경우를 바라보시면 지금 돛 원래 원표기가 뭡니까? 여러분 원형태가 시옷 기역입니다. 여기에 이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쵸? 이가 기역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돛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격 R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뭐죠,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입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일 때는 뒤에 있는 겹받침의 뒤에 있는 기역이 모음 자리에 초성 자리로 옮겨가서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돛기, 돛갈, 돛괴로 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휴지인 경우, 휴지라는 것은 뒤에 조사 등이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형태소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돛이 되겠죠. 휴지 혼자 사용이 될 때에는 자, 기역이 사라지고 시옷의 형태만 나타나죠. 뒤에 있는 자음, 기역으로 시작되는 자음이나 디귿으로 시작되는 자음을 만나니까 기역이 지금 탈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자, 교체 표기가 모두 반영이 되고 있군요. 충실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거나 자, 월인청강지곡을 바라보시면 자, 곧 얘는 그대로 표기가 자, 곧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읒 표기, 원 형태 표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원 형태가 그대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음소적 표기의 예외에 용비어천가와 월인청강지곡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음절적 표기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음절적 표기는 훈민정음의 성음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성음법이 무엇이냐? 자, 이를 성자죠. 자, 그러면 이 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또는 음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음법. 자, 지금 성음법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군요. 자, 훈민정음 본문에 나와 있는 범자 피랍이 성음이라 무릇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합쳐져야 성음이 된다. 그럼 도대체 성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밑에 훈민정음 해례 합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성과 중성과 글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쳐져야 글자가 된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 글자라는 건 음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냐? 아니요. 한자어의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한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것. 우리 순수 고유의 경우에는 초성과 중성만으로 하나의 음절이 이루어져도 자, 글자가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경우에 초, 중, 종성의 결합에 의해서 글자가 된다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외를 한번 바라보시면
종알, 눈에, 몸에, 젖을, 안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예외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는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이런 부분은 던져버리시고,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는 경우, 자, 우리 훈민정음을 읽어보면 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언이나 문이라는 용어. 그러면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문은 한자, 어는 우리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자와 한글이 섞었으면 글자의 음에 따라서는 중성이지만은 종성으로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 바. 자, 잠깐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한자는 빌허자입니다. 자, 한자가 초성, 중성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성음법을 갖추기 위해서 음가가 없는 무엇을 이응을 이렇게 표기를 하여 초, 중, 종성, 성음법을 맞추게 된 겁니다. 자,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음법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문과 언을 섞었으면 글자의 음에 따라서는 중성이지만은, 자, 그 예를 한번 바라보죠. 공자 이 사람입니다. 자, 공자 플러스 그러면 여러분들 공자 모음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쵸? 모음으로 끝나 있는 경우 초, 중으로 끝나 있죠. 한자인데 이런 경우에 무엇을 통해서 종성을 보충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종성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해석하면서 주격조사 이렇게만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하, 성음법을 맞추기 위해서, 자, 한자가 초성, 자, 자자가 초성, 종성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얘를 보완해서 초, 중, 종 이렇게 자, 이걸 중성을 보완하고 있구나. 이걸 이를 결합시킴으로써 노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이렇게 돼 있죠. 초, 중성으로 돼 있죠. 뭐가 보충하고 있습니까? 시옷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한 성음법 하면 방금 전에 칠판에 판서했던 허자처럼, 자, 음가 없는 이응만을 자, 붙여서, 자, 성음법을 갖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자와 한글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예를 통해서, 자, 이 예를 받추고 있거나, 자를, 자, 시옷을 통해서 예를 받추고 있는 것. 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자,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 표음적, 표의적 표기, 팔종성 가조경과 종성 부영 초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